자, 같이 풀어볼게. 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158쪽이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같이 해보자. 얘들아, 요거의 근이랑 잘 봐. 저거 잘 봐. 요거의 근이랑 K를 넘겨서 요거의 근이랑 같아 달라. 방정식에서 왼쪽 오른쪽 이항한다고 근이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방금 내가 K만 오른쪽 넘긴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왜냐면 얘는 완전한 4차 함수야. 변수가 다른 미지수가 없는.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야. y는 k. 그래서 얘를 그린 다음에 얘를 움직일 거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얘를 fx로 놓고 f'x는 이렇게 x 이렇게 된다. 그치? 도함수가 -2, 0, 1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러면 마플 샥 감소 증가. 얘들아, 여기 지금 0과 -2랑 0과 1 사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큰 놈이 더 밑으로 쳐져. 자, 만약에 간격이 1, 0, 1 이렇게 간격이 같으면 원래 함수는 좌우대칭이 돼. 좌우대칭. 높이가 같아. 그런데 얘처럼 -2, 0, 1 이쪽이 커지잖아. 그러면 커진 쪽으로 밑으로 쳐져. 요렇게 그리면 돼. 이해돼? 요것만 빨간색으로 두 개 한번 그려봐. 딱딱. 책에다가. 까먹기 전에 이거 두 개만 좀 그려보자. 그래서 밑으로 처진다. 이것만 써줘봐. 밑으로 처진다. 밑으로 처지는 거 이해가 됐어? 그래프를 그릴 때 참고를 꼭 해. 그래서 밑으로 처지게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함수의 개형이 돼. 내가 좀 크게 그려볼게. 일단 여기 좌표부터 좀 구하자. 이게 원래 함수야. 그럼 이 여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 내가 좌표를 좀 구해볼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서 f-2, 0, 1 f-2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걸로 볼게. f-2는 -27이야. 그리고 f0은 5고 f 그 다음 1은 0이고 실제로 이제 그래프에다가 좀 이쁘게 그려보면 -2, -27 이쯤에 있을 테고 0,5 그리고 1,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야 fx가. 근데 너희가 그냥 이걸 조금 크게 그린 다음에 쌤 작게 그려서 새로 그린 거거든. 크게 그린 다음에 여기 좌표 찍고 x축 y축 괄호 그리면 돼. 아이고, 여기서는 y축이 이쯤에 있겠네. y축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5니까 여기가 1,0이니까 딱 x축이 이렇게 있겠네. 여기다 바로 그려도 돼. 자, 이제 지금 문제 끝난 게 아니고 요 fx랑 뭐야? y는 k가 몇 개에서 만나?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래. 그러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y는 k가 상수야. 이렇게 하면 얘들아 몇 개 만나? 두 개 만난다. 그치? 올리면 딱 여기서 세 개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k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딱 이때가 또 세 개가 되겠다.
맞지? 요 사이면 몇 개야? 4개지. 여기면 2개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되는 게 K가 0이랑 5다.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눈으로 푸는 거지.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아예 못 풀지, 그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중요한 문제다. 일단 K를 넘기고부터 시작을 하자. 둘 다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도 같이 해볼까? 너희한테 풀 시간을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쌤이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줄게. 얘들아, 문제에서 이렇게 씩 쓸 때 빼기 K가 있잖아. 너 넘겨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할게. 1번. 자, 1, 2, 3번을 동시에 풀어볼게. 어떤 근의 개수에 대한 거니까. 얘를 fx로 놓자. 그럼 f'x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다 그려보자. 이게 도함수.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서 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점을 내가 실제로 알아야 하니까 구해보자. F 마삼.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노트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푸는 거 연습을 좀 해줘. 왜냐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문제가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더 추가로 물어봐. 그러면은 막 하다가 식을 헷갈려. 이걸 여기다 넣어야 하잖아. 근데 여기다 넣기 시작해. 그럼 0 되니까 막 0 쓰고 막 이질할라. 그래서 어려워지면은 꼭 충분히 그 노트에 여백을 두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써내려고 알겠지. 그게 안 되면 고3 때 갑자기 망하기 시작하는 애를 몇 명 봤어. 마삼 집어넣으면 얘도 계산은 좀 이걸로 좀 할게. 여기 문제랑 좀 다르게 풀었거든? 근데 쌤은 그냥 이렇게 풀게. 얘가 31이야. 그리고 F1은 Y1이고. 자, 그래서 여기가 마3, 31. 여기가 1, Y. 이게 fx. 여기서는 x축, y축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실근의 개수가 중요하거든. 뭔 말이냐? 얘랑 얘가 몇 개 만나냐만 중요해. 그러니까 x축, y축 필요도 없어. 안 그릴게.
자, 이제 K를 만들 건데 첫 번째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려면 K가 얘들아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돼야 안 돼? 되지?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고 K가 31이고 그래서 K가 -1과 31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등호는 안 들어가지?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들아 딱 이렇게 경계점에서 두 개 가지지. 여기서 두 개 가지고 그래서 2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거나 31이다가 되겠지. 그치? 세 번째 단 하나의 실근은 어떻게 되겠어? 얘보다 작고 얘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1보다 크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해설은 요거 빼기 K 같이 놔두고 그걸 그린 거야. 근데 쌤은 다르게 풀었어. 둘 다 똑같은 풀이 방법이다. 알겠지? 한번 해봐. 천천히 해보쇼. 된 사람 넘어가자. 자, 이번에 문제 3차 방정식이 밑줄 쳐봐.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밑줄 치고 위에다 써봐. X축, Y축 그리기. 자, 이렇게 실근의 개수 물어볼 때는 그냥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돼. 그런데 지금처럼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실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던가 뭐 부호가 나오면은 X축, Y축을 그려줘야 이것이 양인지 음인지 판단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얘 K 넘겼다 그냥 얘를 fx로 놓자. 그럼 똑같이 하면 돼. 계속. 너희가 그래프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면 여기 단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자, 이제 쌤이랑 도함수 안 그리고 바로 그리는 것 좀 해볼까? 어떻게 하게? 요 과정을 생략하는 거야. 봐봐. 얘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짝대기가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2개 그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다,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n자를 이렇게 그리면 돼. 와우, 이거 이제 안 그려도 되겠다, 그치? 4차 함수도 안 그리는 거 나중에 연습할게. 그러니까 얘를 그릴 필요 없는 거잖아, 결국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극점을 구하기 위해서 f-1 이건 해보자. -2, -3 더하기 12는 7 어찌? f 그 다음에 2는 8, 16 빼기 12
빼기 24 4 마이너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1,7 이렇게 좌표 써줬고 2, 마이너스 20 자 x축 y축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 1, 0, 1, 2니까 0이 이쯤에 있겠다 그치?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리고 y축 x축이 어디에 있어? 7과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지 그런데 내가 여기가 정확히 몇 점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다가 0을 넣어봐 0,0이네 즉 y절편이 0인 거네 여기를 딱 지나겠네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 이해돼?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K를 이렇게 그릴 건데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 y축 기준으로 왼쪽 음의 실근 오른쪽 양의 실근 두 개 이런 식으로 이 축 기준으로 양과 음이 나뉘기 때문에 그려야 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얘까지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K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K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겠지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몇 개야? 자 이거 개수 빨리 구할 수 있어? 둘 다 등호 안 들어가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20이지 거기서 빼기 1을 해 19개 이렇게 해주면 돼 둘 다 등호 안 들어가면 빼기 1 한번 해봐 x축 y축 그리고 화이팅 그 다음 7번에 1번 자 부등식이야 부등식도 똑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a보다 크거나 같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먼저 그려볼게 일단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 얘만 그려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이거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 그치? 얘도 도함수 안 그리고 한번 해볼까? 아니야, 얘는 도함수 먼저 해볼게. 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일단 두 개를 써.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가. 그런데 1에서 중근이잖아. 여기서 튕겨야 돼. 즉 이렇게 그리면 돼. 튕기고 이렇게 내려가면 돼.
그러면 풀이지.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 감소하다가 다시 근데 밑에 내려서 해야겠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 이렇게 아프리카네, 그치? 아프리카.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 아프리카야. 그런데 요 fx가 얘들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a라는 놈이 이 밑에 있으면 돼, 안 돼? 그치? 즉 여기서의 최소값 얘가 중요한 거네. f1 구해보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빼기 4 빼기 6 더하기 12 빼기 4 계산하면 1. 즉 여기가 1,1이다. 그래서 a가 어디 밑에 있으면 돼?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자, 2차 함수, 4차 함수, 그러니까 짝수차 함수, 2차나 4차나 6차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결국에 올라가야 돼. 양쪽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소점이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최소점보다 a가 작으면 이게 성립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최소값으로 판단하면 된다. a가 근데 왜 틀렸지? 왜 틀렸냐?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1이야. 다시 할게. 자, f 마이너스 1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야. 여기가 1, 마이너스 15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딱 닿아도 돼. 여기 크거나 같다니까. 잘 생각해봐.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3차 함수는 오른쪽 위에가 올라가면 왼쪽 아래 내려가야 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범위를 줘. x가 a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커지는 그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부터 그려볼게. fx f'x는 3x x 빼기 4. 자, 요거 도함수 그리지 말고 그려볼까? 0, 4 그리고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그리는 거 연습하도록 해야겠지.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값을 구해보자. f0은 32, f4는 64 빼기 36에다가 6 곱하면 뭐냐? 108 더하기 32 맞지? 108 아닌데? 36 곱하기 44, 16 44, 16 곱하기 6 36 96 그러면 마이너스 32 뭐야 0이잖아. 여기가 0, 4,0이야. 여기가 0,32. 그런데 x축이 일단 이렇게 있어. x축이 x축만 그리자. 그리고 0보다 커야 돼. 여기보다 이렇게 커야지, 그치? 자, 봐봐. 만약에 내가 a를 이쯤에 설정을 해. a를. 그럼 a보다 큰 부분이 여기고 이게 여기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얘보다 커? 만족해? 안 하지. 왜냐면 여기가 딱 존재하잖아. 그래서 a가 어디보단 커야 돼.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부터 되겠지. 그래서 a가 딱 여기 있는 거 알겠어? 그럼 4가 될까 안 될까? a가 4일 때 되겠네. 왜냐면 4보다 클 때니까 여기는 포함을 안 하지. 그래서 a의 최소값이 4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막판에 부등호 좀 해석하는 게 어렵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혹시 이해돼 안 돼? 제이? 네. 오케이. 해봐.
네, 지워버렸네. 첫 번째 거는 뭐 할만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자. 여기 개념 배우면 미분 끝.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이다. 좀만 힘냅시다. 여기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물리야, 물리. 그냥 물리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문제 풀 수 있는 정도의 개념만 설명할게. 어렵게도 설명 안 하고. 위치라는 개념이 있어. 보통 여기서는 x라고 표현해. 위치.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위치, 속도, 가속도는 1차원 상에서의 움직임이야. 여기를 원점으로 놓게. 내가 원점이야. 그리고 나는 사실은 3차원에 살잖아. 그런데 여기서 움직임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밖에 없어. 자, 내가 0이야. 여기에 있으면 위치가 몇인 거야? 2겠지.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인 거지. 위치에서의 어떤 값과 부호는 그냥 수직선 위에서 어떤 그 좌표랑 똑같아. 그래서 x가 2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게 위치야. 그리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리고 v라고 써. 속도는 뭐냐면 그 자동차 앞에 보면 계기판 있잖아. 거기서 막 악셀 밟으면 이게 뭔가 올라가지. 그게 속도야.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적인, 우리 순간 변화율이거든. 순간적인 그 내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 빠르기를 의미해. 속도가, 이것만 기억해.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 움직임. 만약에 VT라고 할게. VT가 3이야. 그럼 플러스 3이야. 그럼 내가 앞으로 플러스 3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플러스 3의 속도의 크기로, 그 어떤 움직임의 빠르기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면 뒤로 가고 있고. 그럼 여기서 질문.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의미하는 건 뭘까? 요거야. 앞으로 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요거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속도의 부호, 변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 운동, 방향, 체인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속도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별거 없다, 그치?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A 가속도가 돼. 가속도가 의미하는 거 살짝 어려운데 가속도를 자세하게 물리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 가속도가 플러스면은 속도가 빨라짐. 양의 방향으로 빨라짐. 양의 방향으로 빨라짐. 만약에 가속도, 이 t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몇 초일 때의 가속도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이야. 얘가 플러스 3이야. 그러면은 속도가 3인 게 아니고 그 시간에서의 내가 빠르기가 증가하고 있는 게 3이라는 얘기야.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리고 마이너스는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빨라짐. 음의 방향으로 빨라진다. 브레이크 밟고 있다는 얘기랑 비슷해. 가속도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중요한 게 이거만 빨간색으로 써봐. 속도의 부호 변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기 개념은 끝인데, 어렵게 설명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얘들아, 이것도 써줘라.
속도가 0인 거랑은 좀 다른 의미야.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자주 나오거든. 이게 T고 V야. 속도 시간 그래프라 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봐. 얘가 이렇게 생겼어. 자, 2에서 이렇게 할게. 그래프를 다시 그리자. 다시 그릴게. T, V. 그 다음에 이렇게. 1, 3. 시간에 따른 속도인데 1 전에는 음수지 속도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운동 방향.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1초일 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겠지. 운동 방향일 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감소한다고 뒤로 가는 게 아니야. 감소하지만 속도는 플러스잖아, 부호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가고 있는 빠르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내가 빨리 가다가 1초부터 살짝 앞은 빨리 가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감소한다고 뒤로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여기서 해석을 좀 해보자.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가다가 정지했어.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럼 속도는 0이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가 0인데 양쪽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기억해.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속도가 운동 방향 바뀌려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거 없어. 여기는 불연속적인 건 안 다뤄.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반드시 속도를 줄여서 0 됐다가 다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값이 0이 되면서 부호도 바뀌어야 한다. 뭔가 극점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크게 두 개 나와. VT 그래프랑 그다음 위치 시간 그래프.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할게. 자, 확인을 풀어보자. 그 오른쪽 밑에. 개념 이 정도면 끝났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세제곱, 9T제곱, 15T. 얘들아, 요 문제가 나오면은 속도랑 가속도도 구하고 시작해. 자, 얘를 미분할게. 미분하면 V가 돼. 그리고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VT라고 쓸게. 요거 미분한 거 쓰면 돼. 이렇게. 그리고 요걸 또 미분하면 AT가 되고 한 번 더 미분. 이 정도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요것만 빨간색으로 써봐.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미분해서 식을 구하고 시작하자, 문제를. 여기 문제 별거 없으니까 개념만 좀 오늘 수업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 얘들아, T는 2에서 P의 속도랑 가속도 구하래. 그럼 이 얘기야. VT 그냥 구하면 돼. VT는 일단 집어넣어. 12, 36, 15,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속도네. 무슨 말이야? 2초에서 뒤로 9의 만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가속도. 여기 2라고 쓸게. 2.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12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6.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2초일 때 뒤로 6만큼 빨라지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빨라진, 뭐라고 할까? 그 빠르기의 그 증가를 의미해. 이 정도만 얘기할게. 두 번째.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간 밑줄 치고 이렇게 써줘봐. 속도는 0 플러스 부호 변화. 이렇게
이렇게 써줘. 속도가 0이면서 부호도 바뀌어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얘를 그려보자. VT 그래프를 그려볼게. 3 T 빼기 1, T 빼기 5 그래서 1하고 5 이게 VT 그래프야. 얘들아, 여기서 속도가 0이면서 부호도 바뀌니? 바뀌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앞으로 가다가 정지하고 뒤로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뒤로 가다가 또 앞으로 가지. 근데 처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네. 따라서 t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운동 모양 바뀌는 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판단하자. 오케이? 이거 두 개 한번 해봐. 빨리 해봐. 된 사람 넘어가 봐. 그러면 8번. 자, 위치가 요거다. XT가. 그럴 때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자, VT 구해보자. VT는 2분의 3T 제곱 122T 더하기 9. 그 다음에 AT는 6T 122.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 2는 집어넣으면 와서 A2는 집어넣으면 0.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속도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9가 되는 순간 전피의 위치. 자, 처음으로 밑줄 치고 뭐라고 할까? t의 값 구하기. t의 값 구하기. 그리고 가로치고 t는 양수. 여기서 얘기하는 t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구했을 때 t가 음수가 나와. 그럼 걔는 빼야 돼. 음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거든. 항상 0초부터 시작해. 내가 준비 시작했을 때 0, 1, 2, 3 시간은 앞으로만 가잖아. 그래서 음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 속도가 9가 된다 를 식으로 써보면 얘가 9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 얘가 9다. 그래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이거지. t는 0이거나 4다. 그래서 0이네 하면은 틀려. 0초는 빼. 출발 시간은 딱 출발은 빼는 거야.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가 답이겠지. 4초일 때 딱 9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 3번.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VT 그래프 그려보자. VT는 3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 3 T 빼기 1 T 빼기 3 1 3 이렇게 생겼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때 바뀌네. 이때도 바뀌고 풀 마크. 그래서 T는 1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끝났네. 해봅시다. 별거 없다. 그치? 아니, 같이 하자. 잠깐만 기다려. 어, 9번. 얘들아, 변화율 좀 어렵거든? 정우는 쌤이랑 시너지 풀 때 좀 어려워질 거야. 그때 쌤이랑 좀 1대1로 좀 많이 알려줄게. 여기서는 좀 가볍게 넘어가자. 자, 변화율. 변화율은 이 두 가지 스텝으로 문제를 풀자. 1번. T로 표현. 2. T로 미분. 이 두 가지만 써봐. T로 표현, T로 미분.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볼게. 두 개 썼어. 정삼각형과 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한 변의 길이가 8 루트 3이다. 그런데 정삼각형이 얘들아 매초 2 루트 3씩 늘어난대. 그리고 원도 내접하기 때문에 점점 커지겠지. 그럴 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6 루트 3이 되는 순간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래. 말만 들으면 어려워. 어떻게 하는지 보자. 변이 맨 처음에 8 루트 3이야. 그런데 매초 2 루트 3씩 변하지. 그럼 걔를 t로 표현해 볼게. 자, 8 루트 3이었던 게 1초 지나면 2 루트 3 증가하니까 뭐가 돼? 그다음에 2초 늘어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식을 어떻게 쓸래? 이 한 변의 길이를 여기 더하기 2 루트 3t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1, 2, 3 넣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해돼 안 돼?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원의 반지름을 변으로 좀 표현해 볼게. 어떻게 할까? 자, 정삼각형 공식 기억나는 사람?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h
5분의 뭐야? 2분의 루트 3 a.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거 두 개 적어놔. 빨간색으로 적어놔봐. 정삼각형 공식은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정삼각형 공식. 그래서 얘들아, 이 높이를 내가 표현해 볼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지.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면은 전개하면은 4, 12 더하기 3t 이렇게 돼. 이걸 왜 구하냐면 정삼각형에서 이 내심은 무게중심이랑 같아. 2대 1이야. 그래서 여기 반지름은 요거의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 이게 돼야 안 돼? 따라서 끝났어. 내가 알고 싶은 원의 넓이 ST라고 쓸게. 이렇게 1번 T로 표현. 반지름을 T로 표현했으니까 원의 넓이도 T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파이하고 4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미분을 좀 해볼게. 자, 넓이의 변화율이 요거야. 이걸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그리고 얘를 그냥 넓이라 그러고. 자,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이 돼.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2 넘어가고 2파이 하고 t 더하기 4 이렇게 되지. 요렇게 뭔가의 제곱 미분할 때는 2 뭐 하고 속미분 곱해줘야 돼. 여기 속미분 1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 문제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16 루트 3일 때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6 루트 3이 될 때지, 그치? 그럼 t가 몇이겠어? 여기다 8만 더하면 되니까 4일 때. 그 t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진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4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파이. 이렇게 해주면 돼. 풀이가 좀 길지? 천천히 한번 해봐. 그대로 한번 풀어봐. 변화율 문제는 처음엔 좀 어렵다.